휴대전화에서 몰래 돈을 빼내가는 KT 소액결제 사건.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중국 국적의 남성 2명이 검거된 겁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들 외에 주범이 따로 있는 건 아닌지 좀 더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붙잡힌 중국인 남성 2명. 누굽니까? 네, 지금까지 파악된 피의자는요, 이번에 붙잡힌 중국 국적 남성 2명인데 이들은 모두요 합법 체류자 신분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용직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KT의 초소형 기지국인 펨토셀 장비를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휴대전화를 해킹해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 펨토셀은요 빌딩, 사무실 등 휴대전화가 잘 터지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이 통신 장비입니다. A씨는 초소형 기지국 장비로 휴대전화를 해킹해서 개인정보를 빼내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거나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등 소액 결제를 담당했고요. B씨는 A가 구입한 모바일 상품권 등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둘이 역할까지 나눠가면서 수백 명의 피해자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1억이 넘는 돈을 빼간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 일용직이라면서요? 통신 전문가입니까? 이분들이 좀 약간 이제 너무 의심스러운 게, 이 사람들이 이제 뭐 KT 등 뭐 이런 통신사에 근무를 했거나 아니면 뭐 전화나 인터넷을 설치하는 그런 일에 했던 이력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즉 전문가가 아니라는 그런 말인데, 특히나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불법 기지국 장비를 확보를 했는지 이 부분도 의문이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에서 어떻게 정보를 탈취를 해서 그리고 소액 결제까지 성공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이제 의문점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같이 이제 공모를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역할 분담을 했지만 이 사람들 서로 모르는 사이인 걸로 지금 밝혀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가담한 사람, 그러니까 현금화를 했던 사람은 심지어 이제 한국말까지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 어떻게 그 범행이 가능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 몰고 다닌 사람이고 상품권을 현금화한 사람이에요. 자, 이들은 오늘 영장 심사에 출석하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어요. 피해자들 개인정보 어떻게 구한 겁니까? 수도권 지역 노린 이유 뭡니까? 시킨 대로 했어요. 누구 지시 받은 겁니까? 네? 누구 지시 받은 겁니까? 몰라요. 그래서 시킨 대로 했습니다. 펜토셀은 어디서 구한 겁니까? 시킨 대로 했어요. 범죄 수익 어디에 사용하셨나요? 누구 지시 받으셨습니까? 범행 언제부터 계획하셨나요?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자, 그렇다면 윗선은 따로 있다는 겁니까? 예,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이 경찰 조사에서도 중국에 있는 윗선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주범은 중국에 따로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A씨는 그 윗선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에서 만난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근데 설사 이 A씨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윗선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실제 이름, 뭐 나이, 국적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말해줬을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그 이른바 A씨가 진술한 개인정보도 거짓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 A씨가 진술한 그 윗선이라는 사람이 진짜 이 범죄의 최종 꼭지점에 해당하는 주모자인지, 아니면 그 윗선이라는 사람조차 어떠한 거대한 범죄 집단에 속한 하부 조직원인지 그것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범행의 전모는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더 수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조금씩 수사망이 좁혀져 가면서 전문가는 이런 진단도 내놓고 있습니다. 내부자의 가담 가능성. 사실 우리가 아무리 성벽을 높이 쌓아도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성문 열어버리면 끝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KT가 뭐 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내부 통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직원들 관리를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서 잘 했어야 됐고, 그다음에 펨토셀에 대한 관리를 잘 했어야 돼요. 이런저런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이제 이 범행을 저지르고 하죠. 자, 그렇다고 뭐 내부자가 있다, 아직 단정할 단계는 아니고요. 뚫린 건 뚫린 겁니다만 그냥 뚫린 거랑 안에서 누군가 도와준 거, 직원이 안에서 도와준 거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지금 이 두 사람 잡았다고 이게
수사가 끝나는 게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집계하고 있는 피해 규모가 15일 기준으로 200건에다가 피해 금액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KT가 자체적으로 지금 조사하고 있는 통계에 따르면 그 규모가 278건에 1억 7천만 원으로 지금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한 KT 해킹 사태의 범인 2명을 잡았습니다마는 이들이 어떻게 장비를 구해서 어떻게 이용을 했고 피해자들의 정보를 어떻게 탈취해서 소액 결제까지 과연 성공을 했는지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또 그리고 이들이 단순한 차량 운전자 내지는 상품권을 환전한 사람으로 밝혀지게 된다면 수사가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 또한 있고요. 또 이번 해킹 사태가 8월에 시작을 해서 이제 8월 말 정도의 피해들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미 이 해커들이 사전 예행 연습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현재 지금 압수한 소형 기지국 장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범행 방식을 밝힐 예정이지만 경찰이 아직 수사 초기인 만큼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또 공범들은 누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붙잡힌 그 중국 국적의 남성 2명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